꼬북. 지난번에 채권 ETF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년, 5년 연평균 수익률이 처참한 수준이죠. 채권은 금리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금리가 상승한 결과였고요.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 ETF 투자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주식 중에서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고 가격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배당 성장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5개를 골라봤습니다. 처음이니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모두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영문자로 된 티커로 부르고요.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로 표시했습니다. 총 수익으로 계산하면 첫 번째 줄 5년 14.92%가 약 100%, 2배입니다.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TR, 배당금 등을 모두 재투자한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배당률은 참고만 하시고 수익률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용, 너무 크지만 않으면 되고요. 시가총액과 평균 거래량, 너무 작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배당률이 낮죠. 높아야 3%대. 아까 살펴본 채권 ETF, 채권 이자보다 적으면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 ETF 중 배당 투자는 높은 배당률 대신 배당 성장, 배당금 증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SCHD를 보면 연두색 막대가 배당금, 회색 선이 배당률이에요. 배당률은 3%대에서 움직이고 배당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춘 ETF가 인기가 많습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야 배당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배당률이 아니라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 배당, 마지막 주 기준으로 17년 연속 배당을 했고 최근 13년 연속 배당금 증가를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연금 소득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배당 성장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이 함께 높은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보다 자산 증가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배당 성장률을 참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ETF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ETF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다만 배당 성장률은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복잡해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투자 위험.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말합니다. 낮을수록 좋게 평가하고요. 샤프 비율은 위험 대비 수익 비율,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으면 나쁘지 않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표준 편차가 높아도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이 높으면 장땡이다.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배당 ETF 평균 0.51보다 높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7, 0.8, 심지어 1.0 이상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다음은 최대 하락폭, 보통 NDD라고 부르는데요. 고점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가 어느 정도였느냐를 말합니다. 투자 심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5종목의 최근 5년 수익률 그래프예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가장 높은 지점, 이 구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가격을 회복하는데 9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만약 하락 직전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무려 9개월 동안 수익률 마이너스 상태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기간에 투자를 중단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코로나 걸려서 몸이 골골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MDD, 최대 하락폭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HD는 99개,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요. 저는 종목 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상위 10개 종목 비율 41%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섹터를 봐야 돼요. 섹터는 왼쪽부터 소재, 경기 소비재, 금융, 부동산, 통신, 에너지, 산업재, 기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앞으로 이 분류를 사용할 겁니다. 금융,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보통 금융, 에너지가 배당률이 높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배당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어요. HD가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기술 섹터 비율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최근 기술주 위주의 상승장에 소외되면서 1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인기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 ETF는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항상 추종 지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의 비용이 저렴한 이유예요. 단순한 운용 방식. 그래서 ETF는 추종 지수를 보면 조금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배당이나 배당 성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이건 자사주 매입 여부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지수 정보는 앞으로 ETF를 비교할 때 계속 사용할 거니까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따져볼 생각을 하니까 신나죠?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2가지 있습니다. 먼저 투자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이 아닌 ETF로 투자한다면 공부는 적당히 하시고 일상생활에 충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아요. 두 번째는 이번 영상은 채권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을 찾다 보니 배당 성장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종목의 최근 5년 수익률 그래프에 가장 대표적인 주식 ETF 추가하면 맨 위 보라색인데 눈에 확 안 띄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주의인 QQQ를 추가하면 어떠세요? 최근 5년간 배당 ETF 투자했다면 저변동성, 투자의 안정성은 얻었겠지만 최근 기술주 위주의 상승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하락 구간에 집중하면 QQ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죠. 배당 위주의 투자가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배당 성장 지표를 봐도 나쁘지 않아요. 투자 위험도 비슷하죠. MDD 최대 하락폭이 23.88%, 내가 MDD 최대 하락폭이 30%가 넘어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엔 배당이 아닌 일반 주식 ETF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항상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세금 혜택이 있는 ISA,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내용도 추가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아까 말씀드린 추종 지수가 같고 운용을 정확히 하면 다 같은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지난주에 코로나 걸리고 목소리가 이상해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히 지내세요. 이상 거북이였습니다.